72세 할머니 순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당황합니다. 송금 완료 메시지가 뜨고 통장에서 2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소녀 지민이에게 용돈을 보내려다 낯선 계좌로 돈이 이체되어 버렸습니다. 할머니,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하지만 순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소녀에게 용돈을 보내려고 했을 뿐인데 어째서 그것이 범죄에 이용된 걸까요? 스마트폰 화면에 낯선 계좌번호가 그대로 남아있고 순자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아들은 요즘 세상에 그런 것도 모르냐며 한숨을 쉬고 며느리는 조심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라며 답답해합니다. 순자는 자신이 이 집에서 골칫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순자입니다. 오늘 72세의 디지털 세상에 입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전남 영광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는데 아들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면서 따라 올라왔어요.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받고 마트도 앱으로 주문해야 하고 택시도 손을 흔들어서는 잡을 수 없어요. 은행 업무조차 기계로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머니도 배우셔야 해요라며 삼성 스마트폰을 사줬지만 사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줄 시간은 없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는 아들, 직장맘인 며느리 영희도 육아와 일로 바쁘기만 합니다. 소녀 지민이는 24살 대학생인데 방학 때만 잠깐 집에 와서는 친구들과 놀기 바빠요. 할머니, 그거 쉬운 건데라고 말하지만 정작 옆에 앉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찬 가을바람이 부는 저녁 혼자 앉아 검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지혜가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강의를 찾아보며 혼자서라도 익혀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배운 건 QR코드 결제였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앞사람이 휴대폰을 들이대는 걸 보고 나도 해보자 싶어서 따라했어요. 하지만 카메라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몰라서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배달앱 주문도 도전해봤어요. 치킨을 한 마리만 시키려 했는데 어떻게 잘못 눌렀는지 5마리가 와버렸습니다. 놀란 배달 아저씨와 함께 웃으며 이웃집에 나눠줄 수밖에 없었어요. 화상통화에서는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소녀와 통화하는데 화면을 거꾸로 잡아서 제 턱만 보이게 되었어요. 지민이가 할머니 코털 보여요라며 웃어대서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만큼은 간절했거든요. 손자 손녀들과 소통하고 싶었고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집에 혼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입니다. 정중한 목소리의 남자가 말했어요. 최근 보안 사고가 많아서 고객님 계좌 보안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지금 휴대폰으로 문자가 갈 텐데 인증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6자리 숫자를 불러줬어요. 몇 분 후 진짜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통장을 확인해보니 200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더니 어머니가 그런 사기에 넘어가시다니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며느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요즘 누가 그런 사기에 당해요? 몇 번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녀 지민이도 할머니, 그런 건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라며 마치 어린아이를 혼내듯 말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저는 무력한 존재라는 생각에 스마트폰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이 저의 좌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지내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전단지 하나가 우편함에 들어있었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 무료 강좌 개설.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이라고 적혀있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또 실수하면 어쩌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우면 어쩌나.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관에 가보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15명 정도 모여 계셨어요.
모두들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강사로운 젊은 자원봉사자 태호라는 청년이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저희가 10번이고 20번이고 알려드릴게요. 그날 처음으로 디지털이 무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는 저보다 더 서툴렀고 앞자리 할머니는 저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어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웃으며 배우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따뜻한 격려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석 달간의 교육이 끝날 무렵 저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손녀 지민이와 화상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주문해요. 가장 신기한 건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이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지금은 제가 키우는 화분 사진을 매일 올리고 있어요. 할머니의 작은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었더니 모르는 분들도 좋아요를 눌러주시더군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달라졌어요. QR코드 결제는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할인 쿠폰도 앱에서 받아서 사용합니다. 계산대에서 뒤에 서신 분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아도 돼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또 한 번 왔을 때는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라며 당당히 끊어버렸어요.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은행에서는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할머니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저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 쓰시네요라며 웃었고 며느리는 정말 대단하세요라며 인정해 주었어요. 저는 디지털 세상의 당당한 주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세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따라갈 수 있어요. 72세에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는 어려웠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체계적인 교육과 인내심 있는 지도가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함께 배우고 서로 격려해주는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어르신들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깝게 연결해주는 도구라는 것도 알았어요. 멀리 사는 친척들과도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날 수도 있더군요.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72세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복지관 디지털 교육의 보조교사가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새로 오신 어르신들을 만나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천천히 하시면 돼요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지난주에는 81살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냐며 주저하시더군요. 하지만 2시간 후에는 손자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시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손녀 지민이는 이제 할머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1번이에요. 제가 올린 화분 사진마다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줍니다. 할머니 짱! 오늘 꽃이 더 예뻐졌네요. 세대를 넘나드는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저의 변화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보다 더 트렌디하셔라며 농담도 하고 온라인 쇼핑으로 생필품을 주문하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하기도 해요. 봄볕이 따스한 오후 복지관 창가에서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새로운 희망처럼 보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더 이상 무섭고 차가운 곳이 아니라 따뜻한 연결의 공간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기술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배움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